14명, UFC 컨텐더 시리즈에 도전한 14명이 한국 파이터들. 그러나 결과는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한 100% 탈락. 누가 이 믿기 힘든 실패의 그림자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MMA 위 전설, 바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있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한국 격투계의 영광 뒤에 감춰진 좀비의 저주를 파헤친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의 나열이 아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투혼의 상징이 왜 지금 실패의 철학으로 변했는지,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있다. 정찬성과 김동현, 두 레전드의 철학이 만들어낸 극명한 운명의 갈림길.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잔혹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왜 14명이 한국 파이터가 UFC 컨텐더 시리즈에서 전원 탈락했는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 답은 철학에 있다. 한국 MMA 위 전설, 코리안 좀비 정찬성의 이름은 여전히 세계적인 상징이다. 그는 한때 가장 터프한 남자로 불렸고 팬들은 그가 맞으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모습에 열광했다. 그러나 그 스타일은 시대를 앞선 전투가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투쟁이었다. 5대 맞고 2대 때린다. 이게 그의 신념이었다. 맞으면서도 버티고 결국 상대가 먼저 쓰러질 때까지 피로 물든 싸움을 계속했다. 문제는 이 철학이 그 자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지도자가 되었고 후배들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겁내지 마. 맞아도 돼. 끝까지 버텨. 그렇게 컨텐더 시리즈에 나선 14명의 제자들. 결과는 처참했다. 전원 탈락. 단 한 명이 예외도 없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맞으면서 버티는 전투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대 MMA는 더 이상 근성으로 버티는 전장이 아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파이트 IQ와 전략이 승부를 가르는 냉혹한 두뇌의 싸움이다. 이 현실을 가장 명확히 알고 있던 사람, 바로 또 다른 전설 스턴건 김동현이었다. 김동현은 말했다. 주고받는 싸움은 위험하다. 맞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파이터다. 그는 타격 대신 레슬링으로 상대를 조이고 전략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그 결과 그는 건강하게 은퇴했고 뇌 손상 없이 지금도 명석한 해설가로 남아있다. 반면 정찬성의 제자들은 투혼이라는 미명 아래 머리를 내밀고 주목을 맞았다. 그 차이는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철학의 차이였다. 최근 UFC에서 한국인 파이터 고석현의 이름이 급부상했다. 그의 경기를 본 다니엘 코미오는 중계 중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무조건 랭커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진심일까? 혹은 프로모션을 위한 립서비스일까? 전문가들은 말한다. UFC는 언제나 각 나라의 영웅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시청자가 붙는다. 그럴듯한 칭찬 뒤에는 냉정한 비즈니스 계산이 숨어있다. 하지만 고석현은 분명히 다른 면이 있다. 그는 코리안 타이슨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영리한 스타일이다. 상대가 키가 크고 둔하면 즉시 클린치로 들어가고 타격과 레슬링을 섞으며 리듬을 빼앗는다. 177cm의 신체로 190cm급 선수들을 제압하는 방식은 단순한 맷집이 아니라 계산된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 점에서 그는 정찬성의 제자가 아닌 김동현의 제자라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중요하다. 반면 정찬성 캠프의 대표 파이터 황인수는 다르다. 맥코리와의 경기에서 그는 단 한 번이 테이크다운도 시도하지 않았다. 나는 킥복싱으로 이긴다. 는 오만한 선언과도 같았다. 결과는 참혹했다. 상대의 긴 리치에 완전히 갇혀버렸고 반격의 기회조차 만들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코칭의 문제다. 한국 격투계 팬들은 이제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좀비파와 매미파. 정찬성의 투혼을 여전히 찬양하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김동현의 냉철한 두뇌 전투를 옳다고 보는 팬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를 보면 세상은 후자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다. 김동현의 제자 고석현은 UFC에서 2연승을 거두며 순조롭게 랭킹권 진입을 노리고 있고 그의 전략적 파이팅은 현대 MMA 교과서로 불린다. 반면 정찬성 캠프의 제자들은 컨텐더 무대조차 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바로 결정력의 부재. 박준용, 고석현 모두 훌륭한 파이터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상대를 끝낼 수 있는 잔혹함이 부족하다. 그들의 경기는 대체로 판정으로 끝난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이기길 원하지 않는다. 상대를 부숴버리는 승리를 원한다. 하빕의 파운딩, 치마에프의 서브미션, 그 압박감과 공포가 MMA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에게서 그런 살기는 잘 보이지 않는다. 너무 착하다. 너무 온화하다. 그래서 팬들은 외친다.
결정력이 없다. 압도적이지 않다. 이 논쟁은 단순히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충돌이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정찬성과 105만 구독자의 김동현. 두 거인의 유튜브 제국이 지금 MMA의 전장을 넘어 사상적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정찬성은 여전히 가슴으로 싸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김동현은 머리로 이겨라고 말한다. 팬들은 이제 누가 더 용감한가 보다, 누가 더 현명한가를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숫자가 말해준다. 14전 14패. 이 통계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낡은 철학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맞으면서 버티는 좀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MMA는 과학이다. 데이터와 두뇌가 싸운다. 제갈공명이 없는 전장은 이미 패배한 싸움이다. 코치의 머리가 멈추면 파이터의 인생이 끝난다. SNS에서는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게 코리안 좀비의 유산이냐? 왜 2025년에 아직도 돌격 전술이냐? 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팬들은 선수들의 재능을 코칭이 망치고 있다. 고나를 세웠고 14번이 실패는 선수 탓이 아니라 철학 탓이라는 말이 공감대를 얻었다. 심지어 한 격투기 평론가는 말했다. 정찬성은 전설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2010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 철학의 전환이다. 한국 MMA는 이제 좀비의 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피 흘리는 근성보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지능이 필요하다. 맷집이 아니라 두뇌가 이기는 시대. 그것이 지금 UFC가 요구하는 진짜 전사다. 한국 MMA의 침체는 단순히 코치진의 문제만은 아니다. 시스템 전체가 구시대적 방식에 갇혀있다. 체육관 대부분은 여전히 근성, 과, 위지를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분석이나 상대 스타일 연구는 부족하다. 미국이나 러시아, 브라질의 팀들은 이미 인공지능 트래킹, 스파링 데이터 분석, 심박수 기반의 훈련 조절을 일상적으로 활용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땀과 눈물을 강조한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MMA는 이미 스포츠 과학의 전쟁터로 진입했다. 또한 선수 개개인의 정신적 관리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패배 후 심리 회복을 위한 스포츠 심리 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찬성 세대는 남자는 참아야 한다 는 구식 정신력 교육을 받아왔지만 현대 선수들은 다르다. 하빕, 볼카노프스키, 아데사냐 모두 전문 심리 트레이너를 두고 있다. 한국 파이터들은 신체적으로는 단련되어 있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이것이 결정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최근 고석현, 박준용, 김성원 같은 선수들이 전략적 접근을 통해 UFC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싸운다. 특히 고석현은 타격, 클린치, 레슬링의 밸런스를 정교하게 조절하며 상대의 리듬을 깨는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한국 MMA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좀비의 맷집 대신 전략가의 두뇌가 한국 격투기를 다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날도 머지않았다. 14전 14패.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숫자다. 좀비의 시대가 끝났고 전략가의 시대가 왔다. 이제 한국 MMA가 선택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피로 싸울 것인가? 머리로 이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전사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